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올려준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선생님이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이랑 그 다음에 계절별로 우리나라 일기도를 분석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습 목표는요. 우리 일기도를 활용해서 저기압, 고기압, 전선 등이 날씨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계절별 일기도를 해석해서 날씨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좀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아니죠. 어떤 이 덩어리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 오늘 저기압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꽃이 오늘은 볕을 받기 힘들겠네 라고 했어요. 햇빛을 받기 힘들겠네 라는 뜻이죠. 자, 저기압일 때 날씨는 왜 흐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기도에서 기압이 같은 지점을 선으로 연결한 것을 등압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등고선이라는 개념을 아마 배운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얘는 뭐였죠? 우리 어떤 지역을 그 지형을 표시할 때 그 지형의 높이에 따라서 같은 지점을 잇는 선이었어요. 그래서 어디가 산이고 계곡인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처럼 등압선은요. 기압이 같은 지점들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우리 1기압이 1013 헥토파스칼이었죠? 자, 그러면 내가 특정 지점의 기압을 쟀더니 이런 식으로 기압이 측정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기압을 쟀더니 요 바깥쪽은 1017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7.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요렇게 같은 1013끼리 이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1017끼리 이렇게 이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선을 우리가 등압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위보다 기압이 낮은 곳을 저기압, 주위보다 기압이 높은 곳을 고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기압, 고기압은 정해져 있는 숫자가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친구랑 키를 비교를 했더니 자, 누가 더 클까요? 이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더 크겠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얘보다 훨씬 더 큰 친구가 왔어요. 안녕 이러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키가 큰 친구는 누구죠? 그쵸, 이 친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기압도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 높으면 고기압이다. 이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기상 예보를 볼 때 자주 볼 수 있는 화면이에요. 바로 이게 일기도라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선이 바로 등압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등압선은요, 같은 기압을 연결한 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선을 보면 1004라고 되어 있죠? 이 선이 위치하는 부분은 다 기압이 1004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요, 기압이 지금 이 선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1016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요, 기압이 1016이고요. 여기는 기압이 1008이에요. 자, 그럼 1016과 1008 중에서 숫자가 더 큰 데는 1016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고기압이고 이쪽은 저기압이다. 이렇게 명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일기도일 때 사진을 찍었더니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88쪽이죠. 저기압과 고기압의 위치와 구름의 위치를 비교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구름이 어디에 많이 있죠? 그쵸? 일본에 구름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에도 이렇게 우리나라 위에 중국 쪽 위쪽에도 구름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기도에서는 어디냐면 여기랑 여기가 되겠네요. 즉 우리가 구름은 어느 쪽에서 만들어진다? 저기압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결과를 한번 정리해보면 저기압의 중심부에는 구름이 있고요. 고기압은 구름이 없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저기압과 고기압에서 날씨를 예상해 볼게요. 저기압은 구름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올 확률이 높을까요? 그쵸? 비가 올 확률이 높겠죠. 날씨가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기압은요, 구름이 없어 날씨가 맑다라는 특징이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저기압에서는요, 바람이 어떻게 부냐면 주변에서 불어 들어오고요.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승 기류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89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그림을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 그림에다가 여러분들 별표를 100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100만 개를 치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 파란 색깔은요, 고기압입니다. 고기압. 자, 고기압일 때고요. 얘는 저기압이에요. 자, 어떤 지역에서 저기압부터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지역에서 기압이 낮아요, 상대적으로. 자, 그럼 선생님이 기압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기압이 낮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뭐 공기도 많고 해서 고기압이에요. 고기압. 자, 그럼 우리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분다 했죠? 그쵸?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 했습니다. 왜? 자연은 평형 상태를 좋아하기 때문에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고기압 방향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들어올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여기 빨간 화살표가 되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와요. 자, 그런데 바람이 불어오면 이미 우리 여기 충분해. 갈 데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대로 상승하는 기류를 만들어서 위로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고요. 반대로 고기압은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게 고기압이에요. 가운데 공기가 너무 많아. 그리고 주변에는 공기가 없어서 기압이 낮아요. 자, 그러면 바람은 또 어디에서 어디로 분다? 그쵸,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불어 나가는 형태가 이렇게 파란 색깔로 표시가 되고요. 자, 공기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제 여기는 공기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공기가 다시 채워주는 하강 기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하강 기류 만들어지고요. 그게 또 다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의 바람이 만들어진다. 요거를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기압에서는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고기압에서는 하강 기류가 만들어진다. 그럼 다시 한번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압에서는요, 바람이 주변에서 불어 들어와요. 자, 그럼 이때는 주변이 뭐가 될까요? 얘가 주변이 고기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이제 올라가. 더 이상 계속 주변에서 불어 들어오니까 공기가 이미 많아졌어.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상승 기류가 생깁니다. 자, 근데 우리 상승 기류는요, 이미 배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공기 덩어리가 상승해요. 자, 그러면 뭐 한다? 단열 팽창을 하면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쵸, 구름이 만들어진다 라는 내용을 이전에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압에서는요,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날씨가 흐리거나 비나 눈이 내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고기압은요, 바람이 주변으로 불어 나가요. 자, 그럼 여기서 주변은 오히려 저기압이겠죠? 저기압인 주변으로 바람이 나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계속 내려오는 하강 기류가 생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강하는 공기는요, 기온이 높아져서 구름이 생기지가 않아요. 상승 기류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기압에서는 날씨가 맑다라는 특징을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가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지구는 계속해서 혼자 돌고 있습니다.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그쵸?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직선으로 불어서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직선으로 이렇게 바람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바람은 직선으로 가고 싶은데 지구 자체가 돌고 있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게 될 내용인데요. 얘도 똑같아요. 불어 들어가는 게 직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는 힘의 영향을 받아서 바람이 휘어져서 들어가요. 그게 어떤 방향이냐? 여러분들 교과서 89쪽에 작은 글씨로 써 있습니다. 저기압은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서 들어옵니다. 지금 보면 선생님이 과장해서 그리면 화살표가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얘가 저기압이면 바람이 이렇게 찍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여져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봤더니 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고기압은요,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나가는데 오른쪽으로 꺾이고 있죠. 즉, 무슨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걸까요? 그쵸.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나가는 형태로 바람이 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엄지를 한번, 오른손을 한번 이용을 해보실게요. 오른손을 이용해서 짠! 요 자세를 한번 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짠! 오른손으로 하셔야 돼요, 무조건. 자, 그러면 엄지가 요 가리키는 방향 있죠? 자, 이 방향이 바로 상승기류의 방향입니다. 상승기류.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엄지는 지금 위로 가고 있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은 어떻게 되고 있죠? 여러분들 위에서 오는 네 손가락이 이렇게 감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가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감기고 있다. 즉 저기압의 형태랑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는 게 엄지고요.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다. 그럼 반대로 이제 하강기류는요, 어떻게 하냐면 엄지를 다시 돌리세요. 오른손이에요, 무조건. 자, 다시 돌리면 이번에 엄지는 아래로 내려가니까 하강기류죠.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은 시계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고기압에서의 바람의 이동과 똑같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대저기압을 한번 볼게요. 자, 온대저기압이라는 새로운 낯선 개념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중위도 지역에서의 특징이에요. 중위도 지역에서는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함께 나타나는 온대저기압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발생하냐면 태풍, 다른 말로 태풍이라 하거든요. 여름마다 이제 태풍이 자주 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부근에서는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통과하는 지역의 날씨를 변화시킨대요.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온대저기압의 그림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자, 선생님과 함께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요, 아래쪽은요, 어떤 공기가 있었죠? 그쵸, 여기는 주로 이제 따뜻한 기단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기단. 공기 덩어리. 자, 그 다음에 이 위쪽은요, 차가운 기단이 존재를 해요. 차가운 기단. 자, 그런데 얘네 둘이 만나면, 우리 이미 배웠어요. 기단과 기단이 만나면 뭐를 형성한다? 전선을 형성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스스로 하면서 공통적으로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로 편서풍이라는 바람인데요. 그 바람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 기단이 이동을 하면서 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기단은요, 이런 식으로 이동을 자연스럽게 하고요. 차가운 기단은 반대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로 바람이 불게 되는 거예요. 공기 덩어리가 움직일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차가운 기단과 따뜻한 기단 중에서는 누가 더 속도가 빠르다 그랬죠? 그쵸. 우리 빠른 녀석들이 사실은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얘네가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죠? 근데 원래는 그냥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한 이 정도로 그냥 남과 북을 나누듯이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여기 위에는 차가운 기단, 그리고 밑에는 따뜻한 기단이야. 자, 그런데 차가운 녀석들의 이동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얘네가 훨씬 더 빨리 파고드는 겁니다. 오케이. 자, 반면에 얘 따뜻한 기단은요, 이동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얘는 여기 그대로 있는데, 얘 차가운 애가 원래는 이런 식으로 있다가 얘가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가운 녀석들은요, 파고든다 그랬죠? 무겁기 때문에 파고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사가 굉장히 급하다고 했습니다. 차가운 녀석들이 파고드는 전선을 뭐라 그랬냐면 한랭전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삐쭉삐쭉한 이러한 전선을 우리가 무슨 기호라 그랬냐면 한랭전선의 기호예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녀석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 위로? 그쵸. 차가운 녀석 위로 타고 올라가는 이런 스무스한
경사에 전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얘가 바로 온난 전선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찬 기단, 그리고 따뜻한 기단, 차가운 기단이 존재하고요. 누가 파고들고 오느냐, 누가 쫓아오느냐에 따라서 전선의 이름이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차가운 녀석들이 먼저 이제 파고들기 때문에 여기는 한랭이고요. 여기는 따뜻한 애가 뒤쫓아오는 격이기 때문에 온난 전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전선 배웠을 때의 특징이랑 똑같아요. 여기서는요, 무슨 구름?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선 비가 엄청 내리고요. 여기서는 비가 이렇게 퍼져서 조금씩 내린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표시한 지역의 날씨를 쓰래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온난전선 뒤쪽에 있어요. 여기가 이 빨간 색깔 선이 온난전선이죠? 온난전선 뒤쪽에 있는 지역이므로 기온이 높아요. 왜? 따뜻한 기단이 있는 데니까. 그리고 날씨가 비교적 맑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어려운 그림 나왔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온대저기압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요. 지금 선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아까 그림을 입체적으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윗부분은 죄다 이제 찬 공기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어떤 공기일까요? 따뜻한 공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파고든다? 이쪽에선 찬 공기가 파고들고요. 이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이제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난다. 자, 찬 공기가 파고드니까 누가 주인공이죠? 그쵸? 찬 공기를 이름을 따서 한랭전선이고요. 얘는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오니까 온난전선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아요. 찬 공기가 파고들어 오니까 얘는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전선면의 경사가 굉장히 급하다. 그리고 반대로 얘는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전선면의 경사가 완만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여기 C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인 거죠. 자, 그럼 그때 날씨가 어떻겠니? 라고 물어보면 날씨가 흐리고 기온은 좀 낮고 그리고 비가 내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쵸, 날씨는 기온은 높고요. 비는 안 오고 맑은 날씨일 것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림도 굉장히 어렵죠. 자, 보시면 똑같아요. 아까 우리나라 그림이 사라지고 이제 그냥 일기도의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자, 여기 저기압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요. 한쪽은 한랭전선, 한쪽은 온난전선 만들어져 있고요. 한랭전선은 누가 뒤쫓아오는 거다? 찬 공기가 뒤쫓아오는 거고요. 온난전선은 누가? 따뜻한 공기가 뒤쫓아오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게 훨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얘가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올 겁니다. 그럼 나중에 얘네가 만나면 그때는 이제 전선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지금 A, B, C, D, E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 지역에서의 날씨를 여러분들 설명하실 수가 있으면 이제 공부를 완전히 하신 겁니다. 자, A 같은 경우는 보겠습니다. 얘는 어떤 날씨일까요? 지금 보시면 구름 지역에 A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강수 지역에는 A가 다행히 없어요. 그럼 A는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기온은 좀 낮겠지만 구름만 끼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자, C는 어떻게 될까요? 구름도 없고 비도 안 오고 온도도 살짝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했고요. 여러분들 교과서 90쪽으로 넘어가서 계절별 일기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 일기도를 보는 영상은 바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